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생물학의 아주 근본적인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본 원칙이 대체 뭘까? 이걸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시작부터 질문이 좀 재밌죠? 우린 사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뭐가 살아있고 뭐가 아닌지. 근데 그 기준이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게 뭘까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들이 뭔지 알아내서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바로 생명을 정의하는 8가지 핵심 속성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하는 능력까지. 이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건 살아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8가지 특징 중에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면서 열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명체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던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내부의 균형을 딱 맞추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생명이 대충 뭔지는 알게 됐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죠. 그럼 과학자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 연구할까? 이제 과학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진짜 지식으로 바꾸는 데 쓰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학적 탐구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인데요. 모든 건 주변 세상을 보면서 저건 왜 저럴까? 하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체계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무슨 딱딱하고 재미없는 절차가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돼서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씩 꿰맞춰 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흥미진진한 추리 과정 같은 거라는 거죠. 이 과학적 방법의 힘은 사실 세심하게 설계된 실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실험을 하려면 이 변수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통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믿을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딱 한 가지, 즉 실험 변수만 바꾸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통제 변수는 전부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과의 변화, 즉 종속 변수의 변화가 오직 내가 바꾼 그 실험 변수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마라톤 선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파스타를 먹는 게 기록에 도움이 될까? 이걸 알아보려면 한 그룹은 파스타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안 먹게 하겠죠? 바로 이 파스타를 먹었느냐가 실험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나온 달리기 기록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물론 두 그룹 선수들의 훈련량이나 신발, 경기 코스 같은 다른 조건들은 전부 똑같이 통제되어야만 의미 있는 실험이 되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커다란 생명체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화학의 세계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청사진을 아주 깊숙이 확대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바로 이 원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여서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만드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분자,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국수 같은 걸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 몸이 가장 빠르고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포도당처럼 단순한 모양도 있고 이게 여러 개의 길게 이어진 복잡한 다당류 같은 형태도 있죠. 바로 이런 다양한 구조 속에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방식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그럼 설탕은 몸에 나쁜 건가요? 설탕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라서 중요한 에너지원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죠. 결국 모든 건 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만능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돕는 효소 역할도 하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이 되기도 하고,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되기도 하죠. 정말 온갖 중요한 임무를 다 수행하는 필수 분자입니다. 이렇게나 복잡하고 다양한 단백질들이 사실은 이 아미노산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본 블록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져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다른 단백질이 탄생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음은 지질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지질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보호막, 바로 세포막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분자 구조가 곱게 뻗어서 빽빽하게 뭉칠 수 있는 포화지방은 버터처럼 상온에서 고체고요. 구조에 꺾인 부분이 있어서 듬성듬성한 불포화지방은 올리브유처럼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 영양 성분표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생명의 청사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자, 바로 핵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NA와 RNA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핵산은 생명체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모든 지시사항이 담긴 궁극의 설계도인 셈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체의 특징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분자의 세계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공통된 화학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대체 무엇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다채롭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